안녕하세요. 안녕히 심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구치청이나 세부서뿐만 아니고 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상속세를 많이 취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세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상속세를 내기 싫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는지 챕터까지 보시면 그게 답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상속세는 사실상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소득세 그러면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분이 세금 내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전에 계획을 짜서 핸들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임명근 제천이라고 하는 상속세는 사람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세금을 나라에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내가 죽으면은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상속세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부양하는 가족들, 자녀분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감히 입에 돌아가시기를, 내가 돌아가신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를 얘기하면 불경스러운 거죠. 일단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상속세는 사실은 세금을 내는 상속 재산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짜야 되냐? 내가 짜야 돼. 내가. 미래에 돌아가실 내가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세금을 낸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짤 건데, 나 죽고 난 다음에 세금은 생각하기 싫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뜨거운 여름이거나 뜨거운 여름입니다. 춥기 추운 겨울이 올 건가? 오기는 분명히 오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추운 겨울이 오겠어? 오면 그때 가서 대처하지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세를 절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 기본적인 것은 첫째, 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우선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을 유한하고 사계절에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처럼 반드시 계획은 내가 세워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냐? 나를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죠. 상속세 절세는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죠. 그 사랑하는 가족들 상속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 대한 불경한 마음을 비춰서 좋을 게 없죠. 이렇게 아버님이라고 한다면은, 자식들이 아버님한테 아버님 죽으면 운운한다면은 받을 것도 못 받는 거죠. 감히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내가, 재산 일군 내가, 내 자식들을, 내 배우자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을 세워서 따라하신다면 반드시 상속세 안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안 세우고 가면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다. 물론 나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알 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방송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는 이익이 된다. 계획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된다? 죽기까지는 편안하다.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부터 세금 폭탄이 날라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세금 폭탄을
맡기를 원하신다면 이 방송 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들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차가운 머리로 이 방송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선 상속세를 내기 싫으면 제일 먼저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부터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를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해서 상속세를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상속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상속재산을 내가 다 써버리고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억만 남기고 다 쓰면 상속세 없습니다. 근데 재산이 100억이 됐다. 뭐 80억이다. 70억이다. 10억만 남기고 100억이 경우에 90억을 내가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다 기부해버리고 가신다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쓸 수도 없고 기부를 다 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1억만 기부해서 아너스클럽 멤버가 되는데 수많은 부자분들 중에서도 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물며 100억 재산 중에 90억을 사회에 기부한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익스트라 오디너리 한 것을 빼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은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가 구조를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현재 유산취득세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산,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얼마냐를 따져서 세금 매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이 돌아가신 날의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과거 10년 전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따져봐서 재산이 감소되는 거나 순재산이 감소되는 영향이 미치는 사건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상속계실 현재의 모든 재산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어떤 사건들의 세금을 금액을 다 합쳐서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면 첫 번째 건 알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알고 계신다면 크나큰 에러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말씀을 쉽게 드릴 건데 과거에 10년 전에 이루어진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상속재산이 100억을 가정을 하면 남아있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재산을 어떻게 감소하냐? 그것은 상속재산을 너를 줘버리는 거죠. 어떻게 주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내가 나중에 돌아가셔서 더 주나? 지금 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뭐 다른 방송은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고 준다는 것을 주는데 방송하는데 준다는 것을 우리가 정여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는 정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여를 돌아가신 날에 주면은 상속세금을 매기고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은 사전에 죽기 전에 사전에 줬다 그래서 사전정여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전정여를 할 건데 사전정여는 어떻게 하냐? 사전정여의 재산은 우선 재산 총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산 총액을 사전에 내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줄 재산과 안 줄 재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정의 재산이 있는 거죠. 그런 재산들은 사전에 자녀분이든 배우자든 또 뭐 어떤 분이든 사전에 주라는 거죠. 미래 가치가 올라갈 거. 예컨대 뭐 요지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리고 회사가 잘 돌아갈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리하라는 거죠. 정리하면 정해서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시는 정여는요, 정여세를 내는 거죠. 그렇지만 정여세를 내는 거 맞는데요. 그 정여세는 나중에 내야 될 상속세에 비해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작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가 있어야죠. 인풋이 있어야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없이는 이익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정여세를 내고 나중에 상속세 절취하는 거, 이것이 어떤 사업보다 사실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액션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식들한테 미래에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이런 재산들은 자식들에게 주라는 거죠. 얼마나 주면 되냐? 100억인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한 10억 정도를 주면 10억 정도를 주면 정여세가 100억인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주면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억 8천 정도의 세금이 자녀들에게 7억 8천 정도의 순재산 자녀들에게 정의되는 거죠. 근데 그 재산은 미래에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10억이 아니고 20억, 30억, 40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미래의 가치가 오를 것 같지 않은 재산은 내가 갖고 있어야죠. 내가. 왜? 가치가 오르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좋은 승용차가 있다. 좋은 동산인데 예를 들어 요트라든지 하여간 가치가 미래에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주로 동산이 그렇죠. 그런 재산들 또는 아주 벽지에 땅값도 오를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재산들, 그 재산만 내가 갖고 있으면 미래에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재산들을 다 합쳐서 10억 미만이면 세금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미래의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주고 미래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재산은 내가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예를 든 거예요. 값이 안 오릅니다. 그런 거, 골프 회원권, 자동차, 기타 동산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다가 사용은 그 사랑하는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시면 효익을 누리는 거예요. 다만 미래에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들죠. 그렇지만 그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그 재산이라는 효익은 같이 공유하시고 미래의 가치가 올 것 재산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자녀분들이 갖고 있으면 다음에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속 되기 전에 사전에 주는 걸 사전정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전정예 재산은 10년에 한 번씩 줄 수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왜 10년에 한 번씩 주냐? 상속세 및 정예세법에 보통 우리가 상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 상정세법에 정예재산은 10년에 한 번씩 합산하도록, 10년 안에 합산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그 규정 때문에 10년 안에는 정예를 하고 또 정예하면 정예세가 퍽퍽 올라간다는 거죠. 누진세율이라는 거는 10억 줘도 세금 1,000만 원, 100억 줘도 1,000만 원, 이게 아니에요. 10억에 10%면 1,000만 원 1억이고 100억에 10%면 1억인데 그렇게 준 게 아니고 10억에는 몇 프로면 100억에 더 많은 프로테이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10억 재산을 10년 이내에 100억 정도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10억 정도의 재산을 10년을 인터벌을 두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5번을 주면 50억이 되는 거죠. 5번이면 한 시간이 50년 걸립니다. 그래서 50년을 내다보고 사람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경우에 2번, 3번 정도, 그러면 20, 30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100억인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10억 정도의 재산을 10년 인터벌로 내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또는 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재산을 100억을 90억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판단은 변론을 하고요. 그 재산을 자녀가 아들하고 딸이 있다 그러면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은 손자 손녀도 있을 거고 며느리 사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되는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그 재산을 10억씩 4명에게 나눠주면 한 몽에 40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10년 있다가 한 번만 더 주면 8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사실 100억 중에서 10억만 남기고 다 줄 수 있어요. 남은 10억 어디 갔냐? 내가 쓰는 거죠. 농담에 재산 100억 정도 남기고 돌아가시면요. 반은 나라 겁니다. 반은 나라 거고 반은 나라 가져가고요. 남은 거는 자식들이 가져갑니다. 내 거는 뭐야? 내 거는 없죠. 내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내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100억인 경우는. 그래서 나도 쓰고 한 명이 자식이 있는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자식들, 물론 뭐 세대가 생략된 경우는 손자 손녀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할증가세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가장 절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약간의 정해세를 내고 상수는 절세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의 비용을 치르고 굉장한 상속세를 절세한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100억인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이 되면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럼 100억에 대한 상속세는 최하 25억에서 3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함으로 해서 불과 4억 정도의 세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거죠. 막상 돌아가실 때는 10년 이내에 사전에 정의한 재산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10억만 남기고 쓰셨다. 세금이 없습니다. 항상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상속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정해서 내는 거 괜히 평지평판 이렇게 하고 내 돈이 돈 나가는데 아깝다. 그러시면 이 방송을 뭘 더 보실 동기가 없죠. 지금 즉시 꺼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약간의 비용을 내더라도 상속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누구를 위해서든지 내가 해야 될 이생에서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권리적 의무입니다. 이 점 꼭 양해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뭐 어떤 형식으로든 댓글로 달아두시면 제가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세 조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전 정해 계획을 세우십시오. 사족을 조금 더 붙인다면 정여세 신고는 동네에 가까운 세무사가 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정여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보시는 분들이 더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가지고 또 다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